안녕하세요. 항암요리연구가 박진희입니다. 암 환우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네, 항암 치료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발생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감퇴일 거예요. 그런데 식욕이 감소된다고 해서 이 드시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영양에 문제가 생기죠. 영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잘 드셔야 치료 역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더테이블은 암 치료 중이신 환우분들의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 먹을 것인지, 또 섭취하지 못한 음식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영양적 흡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연구하는 레시피 다이어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항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실제로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이나 또는 암 관리 중이신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 브로콜리를 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걸 만들어 먹을 수는 없겠냐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브로콜리를 그냥 데쳐서 초장에만 찍어 드시는데 오늘 제가 좀 색다른 방법으로 음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고르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봉긋하고 단단하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그럼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 손질을 하실 때는 이 봉우리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로콜리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어요. 바로 설포라판 성분인데 항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설포라판은 십자각과 식물인 무나 배추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브로콜리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암 관련 그런 학계에서도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큰 것은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갈라주실 때는 전체 다를 가르지 마시고 반만 잘라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음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설포라판 성분은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이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데쳐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익히는 음식을 해야 된다 싶으면 단시간에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줄기를 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줄기에도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설포라판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깝게 이걸 버리지 마시고 손질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줄기 껍데기가 너무 질기기 때문에 이 껍질을 잘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껍질을 이런 감자 깎는 칼로 쭉 껍질을 까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연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 필러를 이용해서 잘 깎아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양념을 넣을 텐데요. 쪽파를 준비하셔서 굵은 부분은 반으로 가르시고 약 3cm 길이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도 조금 준비해 놓으세요. 큰 양파는 4분의 1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브로콜리에는 그렇게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여놓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여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절이신다면은 소금물을 해서 거기에 이 브로콜리를 절여놓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양념을 조금 간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담으시면 됩니다. 찹쌀풀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찹쌀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밀가루풀도 좋고 녹말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집에 밥 있으면 그걸로 풀을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찹쌀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2-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먼저 고춧가루를 넣고 불리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3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다른 설탕이나 그런 단 거를 넣으셔도 좋긴 한데 배즙을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즙을 2-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고춧가루가 잘 부를 수 있도록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섞으신 다음에는 잠시 놔둬서 이게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바쁘시면은 그냥 그때 나머지 양념을 넣으셔서 다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생강은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그래서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마늘 1작은술 또는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새우젓 1큰술 넣으시고 이제 멸치액젓을 넣을 텐데요. 멸치액젓은 4큰술 정도 넣을게요.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을 절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간간하게 하기 위해서 새우젓도 조금 넉넉히 넣었고요. 멸치액젓도 조금 넉넉히 넣는 편입니다. 네, 자 이제 버무릴 텐데요. 버무리기 전에 제가 이제 육수를 넣을 겁니다. 만약에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물을 넣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브로콜리에는 수분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김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촉촉하지 않고 빡빡하기 때문에 좀 더 맛있는 김치를 위해서는 육수나 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약 1컵 반 정도 되는 육수를 부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육수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황태 육수입니다. 황태 육수를 만들어서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약간 물김치 같긴 하지만 이게 발효가 되면은 그렇게 물김치 같지는 않아요. 요리 장갑을 끼시고 같이 버무려 주세요. 한번 간을 보시고 만약에 조금 짭짤하다 싶으신 정도라면 소금을 조금 더 넣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을 절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좀 싱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다 버무리셨으면 밀폐된 용기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담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젓갈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젓갈량을 줄이시고 소금물을 타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닫아 밀폐시키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네,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김치를 한번 담가봤는데요. 김치를 담글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수육이죠. 그런데 지금 수육을 만들 건 아니고요. 이 고기 요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남겨놓았던 이 브로콜리 줄기를 이용해서 고기 요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브로콜리 줄기를 이용한 소고기 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기를 재놓을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간장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짠맛을 낼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소금이나 간장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짠맛을 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짠맛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장, 여기에 간장을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 또 국간장을 1스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인데요. 약간 조미료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이는 안 넣고 반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즙을 넣어주세요. 배즙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불고기 양념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죠. 후추와 참기름은 제가 뺐어요. 후추는 열을 가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기름인데요. 참기름도 마찬가지로 열을 가했을 때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기름을 바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보통 마트 가시면 샤브샤브용이라고 소고기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부채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장씩 넣으면서 양념을 발라주시면 돼요. 자, 고기를 재워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남겨놓은 또는 다른 요리를 하다가 이제 이런 기둥을 남겨놓으시면 버리시지 마시고 이런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이 기둥에 그 껍질 있죠. 그거는 다 벗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연한 살이 나옵니다. 요거를 잘 썰어주세요. 얇게 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 줄기를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깻잎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브로콜리 줄기를 도톰하게 썰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얇게 썰지 마시고 도톰하게 썰어 놓으세요. 그리고 깻잎은 반으로 접어서 적당히 이 브로콜리 줄기 썰어 놓은 것을 넣고선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이게 고기 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말아놓고 준비해 놓으시면 그 사이에 이제 고기는 양념이 잘 배겠죠. 네, 다 준비가 되시면 이제 소고기와 깻잎 마리를 같이 말면 되는데요. 재놓은 소고기를 찹쌀가루 준비하셔서 한번 이렇게 입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아놓은 브로콜리 줄기와 깻잎을 같이 말아주세요. 자, 고기를 잘 준비를 하신 다음에 끓는 찜솥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한 3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어울리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자를 한 작은술 정도 넣으시고요. 거기에 올리고당도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멸치액젓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간장 2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개주시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이 요리가 좋은 이유는 재료에도 있지만 조리법에 있는데요. 바로 기름을 넣고 볶거나 튀기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릇에 이쁘게 담으신 후에요. 소스를 얹어주세요. 기호에 따라 이 소스는 이렇게 끼얹어 주셔도 되고 또는 예쁜 그릇에 담아서 사이드로 두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흑임자나 집에 햄프시드, 요새 햄프시드 많이 드시는데요. 요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계 슈퍼푸드의 대표 주자인 브로콜리를 가지고 항암 식단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암을 치유하는 그런 병원에서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이 브로콜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만들어 드셨던 브로콜리 음식이 지겨우셨다면 조금 더 색다른 맛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 드린 브로콜리 김치와 브로콜리 줄기 고기말이 찜으로 식탁을 한번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항암요리 전문가 박진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긍정의 기운을 샘솟게 합니다.